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내과 유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부전에서 이바브라딘의 임상적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신부전 환자에서 이바브라딘의 임상적 사용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쉬프트는 대규모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고 기존이 수축기 기능이 감소된 신부전 환자에서 표준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심장 박동수가 70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하드 엔드포인트인 카디오바스큘라 데스와 입원에 대한 컴포짓 엔드포인트의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 연구입니다. 대조군에 대비해서 이바브라딘 치료가 분당 8회 정도의 하트레이트 감소 효과가 있었고,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세보 대비 18%의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각각을 살펴보면 심혈관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했지만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은 약 26%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신부전 악화로 인한 재입원은 첫 번째 25% 감소, 전체 입원도 약 25% 감소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0.0002로 명확한 차이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는 대상 환자 중 한 차례 이상 입원한 환자 중 퇴원 후 가장 중요한 시기인 치료 초기 한 달째 누적 입원 차이가 벌써 30%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치료 효과가 비교적 일찍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쉬프트 연구에서는 심박동수가 75회 이상인 환자에서 사망률이 17%나 감소됐고,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표준 치료의 추가적인 효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최근 발표되었던 안위를 이용한 파라다임 하펠레 연구에서의 16% 감소와 대등한 유의미한 결과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실제 치료에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쉬프트 하위 연구 분석에 의하면 약 10%에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환자에서 컴포짓 엔드포인트는 32%의 신부전 입원 감소와 사망률 감소는 29%, 그 다음에 중요한 연구 결과인 얼커즈 모탈리티는 29% 감소시키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신부전 가이드라인에 주요 치료제로 자리 잡게 되었고, 표준 치료에 추가적으로 사이너스 리듬인 경우 70회 이상의 심박동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추가적인 표준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수축기 감소 신부전 환자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하드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신부전에서는 환자가 느끼는 여러 파라미터 등을 포함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개선하는 것도 신부전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의 임상적 상황의 개선은 디컴펜세이션 사인을 78% 감소시켰고, 실제로 뉴욕 핫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1의 비율이 8%에서 31%로 증가되어 실제 유의하게 임상적 상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환자의 삶의 질 평가 지수인 KCCQ 지수에서 52%, 56% 각각 호전시키는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임상적 증상 및 삶의 지수 모두 호전시키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바브라딘의 여러 효과는 일부 환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버스 리모델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베타 차단제와 더불어 이바브라딘 사용이
베타 차단제 사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본 임상 연구는 심근경색증 이후 이젝션 프랙션이 40% 미만인 환자를 베타 차단제 단독과 이바브라딘을 같이 사용한 것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환자의 5개월 후 결과는 하트레이트의 감소뿐만 아니라 카베디롤 사용 용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지수인 6분 보행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호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심부전 치료제의 주요 약제인 베타 차단제의 라스 블로케이드의 효과와 이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바브라딘의 효과를 더불어서 혈역학적 보완과 효과적인 하트레이트 컨트롤을 통해 실제 환자가 느끼는 치료 효과와 더불어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기대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간단히 임상적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세 남자 환자로 1개월간의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과거력상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고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검사는 혈압이 98에 56, 하트레이트는 78회였으며 BNP는 278로 상승되어 있으나 환자는 컨제스천의 사인이나 이데마 사인은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의 심장 초음파상 2015년 심근경색 이후에 좌심실 기능이 매우 감소되어 있었고 특히 마지막에는 29%로 좌심실 확장 소견이 진행된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스에 의한 heart failure with reduced ejection fraction 상태로 현재 약제는 아스피린, 프라비क्स,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톨셈, 베타 블로케이드, 에이스 이니비터, 스타틴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환자는 특히 혈압이 낮은 상태로 컨제스천의 에비던스가 없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아웃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약제 투여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혈압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는 78회로서 이때 이바브라딘을 추가하였습니다. 환자는 2개월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 NYH 클래스 1 정도로 좋아졌고 혈압도 약간 상승되었고 108에 73, 하트레이트는 64로 이전보다 하트레이트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BNP는 278에서 44로 감소되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바브라딘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심부전 환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치료했던 증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심부전 환자에서 이바브라딘의 사용은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과 재입원율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을 호전시키며 베타 차단제와 병용하였을 때 효과적인 보완 효과가 있으며 특히 브라디카디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심부전 환자에서 이바브라딘의 임상적 사용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